챗GPT가 나오기 전이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이걸 일을 했었다고? 이게 정말로 되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식당 가서 서빙도 다 해주는 단순 반복 업무가 사라져버리는 미래가 올 수도 있겠죠. 특이점이 시작되는 시대가 온다. 똑같이 한 번 더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소름을. 휴머노이드 봇들이 마치 하나의 가전제품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팟캐스트를 맞이하게 됐는데 마지막 주제가 뭔지 궁금해요, 제로. 이번 주제는 바로 로보틱스입니다. 새로운 주제의 로보틱스를 가져왔다고 들었어요. 로보틱스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양자 컴퓨터나 차세대 반도체만큼이나 새롭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하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로보틱스는 기존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또 다른 기술로서의 로보틱스이긴 해요. 2022년도에 진행된 CVPR 학회에서 발표된 Embodied AI 워크숍의 연장선에 있는 기술이기도 하거든요. 이 기술이 앞으로 어떤 혁신을 불러올 수 있을까를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이제까지 저희가 알고 있던 로보틱스하고 좀 다르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번 주제에 대해서 짧게 소개 부탁드려요.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너무 잘 쓰고 있죠. 어떤 분은 로봇 청소기 다 집에 하나씩 있을 거고, 어떤 회사는 자동차 생산 라인에 다 로봇 쓸 거고, 지금 나오는 로봇이랑 옛날에 나온 로봇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이 두뇌, AI의 변화로 발생한 패러다임의 변화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기존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중심적인 로봇이 많았죠. 로봇이 특정 태스크를 잘 수행하려면은 어떻게 하드웨어로 설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가가 지금까지 되게 많이 연구되어져 왔어요. 백덤블링하고 로봇 강아지가 막 산을 타고 다니면서 스스로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멋있고 좋은 기술인데, 문제는 하드웨어 중심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져 보니까 로봇 태스크가 유니버설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물건을 옮기는 로봇이라고 하면은 그 로봇은 물건만 옮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AI, LLM의 가장 큰 특징이 모델의 크기를 키우면은 유니버설한 태스크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다잖아요. 그러면은 LLM을 로봇에 탑재시키면은 로봇도 유니버설한 태스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발상이 나오면서 초거대 모델을 로봇에게 집어넣기 시작한 거죠. 물론 로봇 뇌에 있는 모델은 단순하게 LLM이 아니라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라고 VLA이긴 한데, AI의 변화가 되면서 하드웨어 중심적인 로보틱스 연구 분야가 소프트웨어 중심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더 좋은 로봇이 나오기 시작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LM을 안에 넣는다. 그러면은 그 액션이라는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 데이터는 어떻게 학습을 시키고 있나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그게 제일 큰 한계점이에요. AI 모델 만들고 하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데이터 모으는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언어 데이터들이 막 나오고 수많은 영상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오픈AI, 챗GPT나 미스터 퍼플리시티 같은 게 나온 거고, 소라 같은 영상 AI가 나온 건데 액션은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오픈X 엠바디먼트 프로젝트라고 전 세계에 있는 뛰어난 연구자들 다 같이 모여서 이 데이터셋을 만드는 프로젝트도 하긴 했습니다. 스탠포드, 구글 딥마인드, UC 버클리, 유명한 모든 대학교랑 연구원들 한 150명 참여한 프로젝트인데, 이렇게 만든 데이터가 언어 모델로 취합한다면 GPT-2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GPT가 어느 정도? 지금은 GPT-2보다 10배에서 50배 정도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GPT-3와 4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나 피지컬 인텔리전스 같은 먼저 이쪽 분야에 뛰어든 스타트업들이 보여주는 데모는 GPT-2 수준에 불과하다. 이 잠재력은 GPT-3, 4까지도 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데이터가 가장 큰 바틀렉입니다.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GPT-3, 4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맞아요. 그러면 그 행동 데이터를 잘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방법론은 두 개였어요. 첫 번째는 시뮬레이션으로 만든다. 가상의 공간에 로봇을 놔두고 이 로봇을 직접 움직이면서 그 시뮬레이션으로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텔레오퍼레이션이라고 사람이 직접 로봇을 입고 조작을 하는 거예요. 퀄리티는 좋을 텐데 퀀티티, 양이 부족하겠죠?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거니까. 시뮬레이션은 퀄리티는 되게 좋겠죠? 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퀄리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트레이드오프 속에서 지금까지 많이 하고 있고, 테슬라나 피지컬 인텔리전스나 스케일드 AI 같은 스타트업들은 전부 다 텔레오퍼레이션을 활용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 트레이드오프를 극복을 해야죠. 요 한계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테마로 최근에 하나 투자를 했습니다. 퀀티티, 퀄리티, 트레이드오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상의 시뮬레이터 공간에 사람이 촬영한 영상을 씌움으로써 텔레오퍼레이션의 퀄리티와 시뮬레이터의 퀀티티를 둘 다 가져갈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컨버전 모델을 만든 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퀀티티, 퀄리티, 트레이드오프를 넘어서서 GPT-3 수준의 데이터를 3년 내에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행동이라는 게 AI가 학습하는 데이터가 손을 올려 다리를 들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GPT-4 더 가려면은 그만큼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건데 가능한 건가요? 사람이 직접 만든다면 불가능하겠죠, 당연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컨버전 모델을 활용하면은 모든 것을 사람만이 할 필요도 없고 유튜브 데이터를 끌고 올 수 있고, 이 퀄리티라는 게 현실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가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의 믹스, 어떠한 레시피로 만든 데이터가 학습시킬 거냐도 중요한 거거든요.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도 편향된 데이터를 넣어놓으면 편향된 답장만 할 수 있겠죠? 골고루 학습시킨 데이터를 넣어놔야 더 고품질의 AI가 나오기 때문에 데이터 믹스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데이터 믹스를 만드는 기술력이나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노동자들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노하우가 하이 레벨에서 종합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양을 많이 늘리고 단순하게 현실에 가까워서 좋은 것은 아니긴 해요. 그러면 좋은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서 학습을 잘 시킨다 했을 때 로봇도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챗GPT가 나오기 전에 오픈 AI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챗GPT가 사실 일단 만들어 본 다음에 이렇게 좋은 기술이었다니, 유니버설한 태스크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소방, 경찰, 운송,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식당 가서 서빙도 다 해주는 단순 반복 업무가 사라져버리는 이제 그러한 미래가 올 수도 있겠죠. 휴머노이드 봇들이 스타일러나 건조기를 마치 하나의 가전제품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이 로보틱스 기술이 다 완성이 되면은 삶의 패러다임 자체가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저출산 시대로 진입하고 있어요. 특히나 노동력이 필요한 국가이고, 이 로봇 같은 경우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라기보다는 그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의 시장이 또는 경제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사람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나태해졌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흥미롭게도 기술이 나오면은 사람은 그 기술을 활용해서 더 진보를 할지언정 나태해지진 않거든요.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더 이상 연구할 게 없어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고, 우리가 화성 탐사라든지 광속 여행이라든지 특이점이 시작되는 시대가 온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 혹은 해외에서는 이 로보틱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해외 같은 경우에도 피지컬 인텔리전스나 스킬드 AI 이런 스타트업들이 이미 수천억 원 가량의 투자를 받으면서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로봇 하드웨어를 만드는 시장은 이미 시작됐다. 한국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두각을 드러낸 기억이 없기는 합니다. 물론 라이언 로보틱스 또는 디든 로보틱스처럼 하드웨어가 정말 잘하는 로봇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한국은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그런 버티컬 로보틱스는 계속해서 그 명맥을 이어나갈 것 같고, 조금 더 글로벌리하게 유니버설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나온 것만으로 한국은 로봇 트렌드에 이미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고는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어떤 팀이 잘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 로보틱스 관련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대량 생산을 해볼 수 있을까가 제일 궁금할 것 같긴 해요. 로봇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없었거든요. 근데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었죠. 바로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맨 처음 나왔을 때 자동차 대량 생산 해본 적 없는데 어떻게 해보겠어?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결국에 자체로 공장을 만들어서 테슬라를 양산하기 시작했죠. 테슬라가 이쪽 시장에 뛰어들었는지가 좀 납득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한번 자동차를 양산해 봤으니까 로봇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한 거죠. 한국 스타트업도 R&D 끝난 이후엔 양산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전제품 또는 자동차를 대량 생산해본 기업과 함께 일을 하면서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같이 나아가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로보틱스 시장에서 데이터 말고도 연구개발해야 할 부분이 되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야 스타트업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실 예정인가요? 메타에서 연구하고 있는 텍타일 센서처럼 비전 기반으로 하는 하이 레벨에서 액션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잘 하고 있는데, 세밀한 손가락 조작 같은 경우는 어려워요. 책상 밑에 있는 플러그를 꽂아야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안 보고도 꽂을 수 있잖아요. 손을 만지면서. 로봇 같은 경우는 손끝에 센서가 없기 때문에 직접 보고 꽂아야만 자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기술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량 양산에 필요한 기술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 몸 같은 경우에는 관절의 움직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혈관이 꼬인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단 말이죠. 근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팔을 720도 돌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선이 꼬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로봇이 결국에는 가구로서 사용되려면은 저가 생산도 필요하다 보니까 여전히 많은 영역이 남아있고, 로봇 보험, 로봇 렌탈, 새로운 유형의 수많은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로보틱스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되게 큰 키워드를 저희가 다뤄봤어요. 이 키워드 안에서 투자를 해보시니까 소감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첫 번째 소감은 너무 설렌다가 하나 있었고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로보틱스나 양자 컴퓨터나 반도체 몇십 년 안에 오긴 할까 싶을 정도의 꿈의 기술들이었는데 현실로 다가오고 있고, 그런 스타트업들에 투자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심사하기 이전에 공대생으로서도 영광이었던 것 같고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기술을 이해하는 플레이가 워킹한다는 거 봤었던 것 같아요. 기술을 이해하다 보니까 어떤 기술이 다가오고 있고 그 꿈틀거리는 게 뭐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투자한 이후에 있어서도 기술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대표님이 왜 확신을 가지는지도 알 수 있게 되고, 확신에 공감할 수 있으니까 이 R&D 이후에 프랙티컬한 쪽으로 나갈 때까지 딥테크 투자의 R&D를 기다려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카카오벤처스는 기술을 이해하는 하우스로서 이러한 플레이를 이어나가면서 딥테크 스타트업에 더 많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팟캐스트는 여기서 오늘 한번 종료를 해보려고 하고, 저도 제로한테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저희 카카오벤처스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